하면서 피도 안 돼요. 으악 해가지고 다시 내뱉는 한 명 한 명. 데이비드 너 할 수 있어. 마술의 끝은 네, 안녕하세요. 김찬엽입니다. 오늘은요, 제일 어려운 마술이 뭘까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질문은 학생들이 저한테 많이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카드 들고 와서 선생님 마술 보여주세요. 그래 뭐 보여줄까? 제일 어려운 거요. 뭐 이런 식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일 어려운 마술에 대한 좀 답변은 사실 되게 포괄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물론 카드 마술 중에는요, 섬세한 기술들이 되게 방대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기술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만한 것들이 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생각이 나는 게 폴 가트너의 언셔플드라는 마술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언셔플드가 폴 가트너의 시그니처예요. 어떤 마술이냐면 이 카드를 정확히 절반을 뗀 다음에 얘를 파로 셔플이라고 하는 카드를 한 장 한 장 완벽하게 섞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방금 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한 장 한 장 완벽하게 서로 사이에 이런 식으로 걸릴 수 있게 섞는 걸 파로 셔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셔플드에서는 4번 연속을 해야 돼요. 근데 폴 가트너가 이거를 정말 실제 라이브 공연에서 하고, 그리고 또 실제 공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막 버벅대고 막 이게 뭐 한 번에 한 두세 장씩 들어가면 그 마술이 망하거든요. 완전히 망해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정말 이 퍼르 셔플을 사람들 앞에서 완벽하게 4번을 해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대단한 기술인 거죠. 정말 섬세하고 오랫동안 연습한 어떤 손끝에 카드 장인들이 할 수 있는 좀 그런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좀 다른 재능을 가지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유명한 일화인데, 해리 로레인이라는 분이 계세요. 해리 로레인은 기억력 왕이에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의 유명한 일화가 바로 이겁니다. 마술을 막 하다가 마지막에 모든 관객에게 다 일어나라 그래요. 한 300명 정도 되는 관객에게 일어나서 관객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말합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한 명 한 명 다 맞춰요. 근데 이게 다른 트릭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해리 로레인이 그냥 기억력 왕이라고. 그래서 이분이 기억술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막 기억력 대회에서 수상도 하시고 막 이럴 정도로. 실제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분이 공연자잖아요. 그래서 관객들이 극장에 한 명 한 명 들어오잖아요. 그때 자신이 호스트가 돼서 관객들이랑 인사하면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다 외운대요. 그래서 그걸 마지막 공연 때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은 천부적인 재능이랑, 그리고 자신의 노력이 맞은 결과물이니까 진짜 자신만의 시그니처 마술인 거죠. 이런 건 카피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 자체가 마술이다. 그러니까 he is the magic, 뭐 she is the magic, 이렇게 그 사람 자체가 마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마술사들 사이에서는. 이건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런던에서 거리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공연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팁을 막 받아가지고 어디 골목에 앉아서 막 돈 세고 있었어요. 오늘 잘 벌었네. 뭐 어디 가가지고 따뜻한 좀 밥도 먹고, 그리고 또 좋은 숙소 가가지고 잠도 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 행복하게 돈 세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갑자기 제 앞에 딱 서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이렇게 손을 딱 내미시면서 갖고 있는 동전 한 줌만 내 손에 올려보라고. 그래서 뭐야 이 거렁뱅이는, 약간 이 생각이 좀 들긴 했지만 아무래도 제 공연을 보고 오신 분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드리니까 이분이 잘 봐 이러더니 갑자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하니까 손에서 동전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의심할 수 있는 곳이 당연히 입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호흡해서 넣었으니까 뭐 입에 넣었던지 했겠지. 그래서 내가 입을 이렇게 한참 쳐다보니까 이분이 갑자기 하면서 입 안을 이러면서 다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입 안에도 동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빈손 이렇게 보여주죠. 그리고 하니까 동전이 나왔는데 동전이 타액에 묻어가지고 같이 나왔어. 저는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있거든요.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누구였냐면 데이비드 블레인이라는 마술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비드 블레인은 아니고
데이비드 블레인이라는 마술사가 있는데 이분이 개구리를 삼켜서 몸에 저장하고 있다가 으악 해가지고 다시 내뱉는 그런 스턴트 마술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초기 기술을 알려주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동전이 자기 목구멍에 이렇게 걸려 있다가 자기가 원할 때 다시 으악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그 기술을 저한테 선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물론 만약에 다른 트릭이 있었다면 믿고 싶어요. 다른 트릭이 있을 거라고. 그렇지만 정말 그냥 목에 걸었다가 나온 거 말고서는 제가 상상할 수 있는 트릭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충격적이었던 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스웨덴에서 만났던 이제 리차드 터너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시각장애가 있으세요. 그래서 앞을 못 보시는데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저한테 뭐 숫자 하나 얘기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7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손 모양 그대로 세봐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딱 주더니 셌어요. 그게 정확히 27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래도 손끝의 신경이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하신 거겠죠. 그래서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제 생각엔 리차드 터너가 마술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어려운 마술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관객과 함께하는 마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마술. 물론 마술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좀 이런 예시가 될 것 같아요. 무대에서 마술을 해요. 어떤 특정한 마술을 하는데 관객을 불러왔어요. 근데 이 관객이 뭔가 시니컬하게 쳐다봐요. 그러면 그 마술을 보고 있는 관객들도 그냥 아무런 감정을 전달 못 받겠죠. 그래서 공연이 망해요. 근데 정말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특정한 마술에 정확하게 필요한 관객을 불러와서 정확한 순간에 리액션을 잘하게 만드는 분이 계신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최현우 마술사님 정말 잘하십니다. 그 실제 여러분들 공연 가서 보시면 혀를 내두릅니다. 그런 것들은요 그 경험이랑 연륜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정말로 대단한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마술을 볼 때 진짜 어려운 마술이다 라고 이제 같이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역시 마술사의 순수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좀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제일 어려운 마술은 마술사 자체가 마술이 되는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마지막 이 말에 가장 또 어울리는 이슈는 제가 빼놓을 수 없는데 이 데이비드 블레인이라는 마술사 제가 이분의 공연을 영국에서 극장에서 이제 실제로 봤는데 마지막에 이분이 하셨던 게 수조 탱크에 직접 들어가지고 숨을 1분, 2분 그냥 8분, 9분이 되니까 객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다 기립하면서 데이비드 너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막 이러면서 막 소리치면서 그 공연장이 축구 경기장이 돼요. 그래서 막 환호한 다음에 데이비드 블레인이 10분 숨 참고 나오는 게 그 사람 공연의 끝이었어요. 근데 그 마술의 트릭은 실제로 데이비드 블레인이 숨을 참는다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마술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마술사들이 노력하는 거 여러분들 모두 다 알아주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좆대꾸알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들 저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